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사입니다. 지난 8월 폭우 당시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댐을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에 위치한 전북 무주, 그리고 충남 금산, 그리고 우리 충북의 옥천과 영동까지 모두 4개 군에서 큰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방류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였는지 아니면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당시 피해 상황과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영동군 기획감사관, 4개 군 범대책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손현수 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동군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네, 자, 그 옆으로 용담댐 피해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임구호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개군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충북연구원의 배명순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영동과 옥천군수,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군수, 그리고 4개 군위의 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로 구성된 하류지역 4개 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를 위원장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하류지역 4개 군의 금강이 범람해 주택 170여 채와 농경지 7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용담댐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 공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정보 공유를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그런 흠이 될 것 같고요. 하류지역 4개 군은 용담댐이 지난달 말부터 최저 수위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개별 대응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은 힘을 모아 한국수자원공사의 잘못을 밝히고 보상까지 받아낼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받아들이길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범대책 구성위를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더 이상은 이런 인재가 나지 않도록. 한편 정부는 용담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 원인 규명과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 뉴스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4개 군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영동 그리고 옥천군 지역의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배 박사님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그 전체적인 피해액은 영동군하고 옥천군이 한 1,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1,200억 원이요. 네, 예. 이제 그 중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더 분석하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설물이라든지 인명 피해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피해를 좀 유형을 나눠주신다면요? 이번 강우로 인해서 이제 충청북도 전체에서는 인명 피해가 한 15명이 났습니다. 사망이 11명, 그다음 실종이 2명, 부상이 2명, 그리고 이재민은 한 632세대에 1,235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났고요. 예. 우리가 지금 좀 쟁점을 두고 있는 용담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원인 분석이 돼야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용담댐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예. 추후로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632세대 같은 경우는 4개 군은 다 합친 피해 상황이에요. 충청부터 전체 다 합친 옥천하고 영동하고 예, 예. 용담댐으로 인한. 네. 예. 특히 이제 농민들의 피해가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임 위원장님께서 직접 또 상황들을 좀 보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양산만 해도 농경지가 33만 평이 침수가 됐고요. 농가가 45가구가 침수됐고 이재민이 300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속기에 들어가야 할 고소득 작목 당근은 올 한 해 농사를 마감을 지었고요. 예. 인삼을 비롯해서 과수, 기타 고소득 작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용담댐을 살렸고 지역 주민들은 죽였다고 크게 우려했던 현실이
2020년 8월 8일 오후 5시에 실제적으로 인재가 일어났습니다. 손현수 의원님, 영동군 또 곡천군 지금 이제 어쨌든 수해 복구를 또 하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이제 복구 진행 상황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우리 영동군에 이제 용담댐 지난 8월 8일 그때 일시 방류로 인해서 영동만 해도 주택이 56채, 그리고 농경지가 169헥타, 그리고 공공시설이 무려 한 18개소가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온 국민들이 한 4만 5천여 명이 힘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고 그 더위에 노력한 결과 이제 주택과 농경지 복구는 어느 정도 이제 됐지만 뭐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뭐 아직은 복구가 시작도 못한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침수가 한번 되면은 그 냄새는 무려 참 장기간 가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불편함이 많은 그런 피해가 되겠습니다. 침수 피해는. 예. 이재민도 일단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돌아오신 상황인가요? 예, 이재민이 총 그 이제 임시로 대피한 인원은 그 당시에 395명이나 됐고요. 그 중에서 이재민은 108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예, 복구가 되세요.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이제 상황은 짚어봤고요. 그 원인 같은 것들을 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재냐 천재냐 크게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피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댐 조절을 좀 잘못한 탓이라고 보시는지 이 세 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배 박사님부터 좀 예. 이 두 가지가 다 복합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자원공사나 정부 측에서는 유례 없이 긴 장마였다. 그래서 우리가 수문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비슷한 정도의 수위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홍수기 때 댐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홍수기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수위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위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물을 충분하게 이제 받아들 예. 수 있었던 역량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댐 제한 수위가 홍수기 때 상당히 높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좀 적었던 게 그 예.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온 탓도 있지만 실제로 댐 운영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손 의원님. 네, 이제 저희 영동군에서 보기에는 이제 원래 댐이라는 것이 이제 홍수 조절 기능이 또 주 기능이기도 하고 뭐 다목적 기능도 있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4일부터 무려 8월 10일 이후까지 그 참 그 홍수 그 강우기가 네. 예, 우기가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도 무려 뭐 150mm 이상 비가 오는 날짜가 15회나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댐 관리 규정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예상됐을 때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좀 방류도 하고 예. 조절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 용담댐에서는 오히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 그때의 방수량보다도 또 우리가 흔히 골든탑이라고 하는 그 참 8월 10일 이전에 그 한 5일에서 6일 사이에 네. 그때는 오히려 홍수 제한 수위보다도 오히려 더 오버되게끔 댐을 관리한 그 책임은 틀림없이 이것은 모든 하루민들에게 피해를 준 인재라고밖에 판단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별히 이제 그 최근에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태풍 마이삭이 불어왔죠. 이제 그때도 우리 영동이나 용담댐 하류 지역에는 강우량이
마이삭 때는 100mm 이상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도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담댐이 일시에 방류를 할 수밖에 했던 그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는 그때는 강우량이 우리 피해 지역에 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좀 댐과 보의 연계 운영 규정에 의해서 좀 책임을 다할 그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댐 관리에 대한 얘기를 결국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임 위원장님도 결국은 마찬가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재다, 천재다 이거 논어야 하는 것 자체가 예.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께서도 8월 20일 날 한노위에서 인재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분명하게 이게 인재라고 못 박아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의견들을 좀 같이 하시는 건데요. 아까 이제 댐 관리라는 표현 나왔고 골든 타임이라는 표현도 아까 손 의원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댐 당시 방류가 좀 적절했는지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됐을지 또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뭐 배 박사님, 예. 네. 이제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간이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한 오후 정도에 일시적으로 방류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8월 7일에 8월 7일 오후에 한번 그 댐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때는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할 시점이었죠. 예. 비가 현재 홍수위 제한 수위를 초과하고 있고 네. 앞으로 비가 많이 더 올 온다. 것이다라고 하면 예. 이때 방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가 같은 날 오후에 한 16시쯤 돼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을 해서 댐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예. 이때도 한 번 더 의사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런 골든 타임을 한 2번 정도 이게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댐의 수위가 이미 높아져 있었어요. 기본 베이스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네네. 이게 낮아 있던 상태하고 예. 높아 있던 상태하고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댐 수위를 낮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를 다르게 운영한 것이 매뉴얼의 차이인지 댐 운영자의 판단 미스인지 운영자의 판단인 거죠. 매뉴얼상의 판단이다. 규정상의 수위보다는 낮게 운영을 하고는 있었어요. 예.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는 그 저수위가 더 올라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기 제한 수위도 오버되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습니다. 예. 이것이 참 도대체 그 댐 관리를 맡겼는데 예. 하류 지역은 생각도 않고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섰을 때도 방류량을 줄인 그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언뜻 되지 않거든요. 왜 줄였다고 답변들을 하시던가요? 그 댐 쪽에서. 근데 이제 언론에 보니까 뭐 하류 지역에 예. 그 보 밑에 있는 뭐 상인들이 펜션이나 예. 이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줄여달라는 뭐 이런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고.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네네. 예. 예, 그렇게 했다 하고 또 뭐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한 것이지 잘못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을 향한 참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참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 다른 지역 댐 운영과 이번에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용담댐만 이번에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류량 변화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시고 또 그런 지적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 다른 댐 운영과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배 박사님? 예. 대청댐의 경우는 7월 31일 날 제한 수위가 넘어갑니다. 그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방류를 시작을 하고 방류량을 늘려서 제한 수위가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괴산댐이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번 용담댐과 마찬가지로 예. 방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상류도 침수가 됐고 한꺼번에 예. 방류를 해서 하루 지역도 피해를 봤는데 그 괴산댐은 올해는 피해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미리 기적적으로 방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2017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만 말씀을 들으면은 댐 운영하시는 그 용담댐이든 어떤 댐이든 네. 댐 운영하는 사람의 이 책임이 굉장히 크게 좀 들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다 지나고 나서 그래프 보면 왜 그때 방류를 안 했어? 예.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댐을 운영하기보다는 수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댐의 예.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에 예.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 물그릇을 좀 비워놨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운영상의 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수자원공사 측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좀 대신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수자원공사 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를 훌쩍 뛰어넘은 폭우 때문이다라고 방류가 좀 급한 방류가 불가피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19일 날 금강유역본부하고 홍수통제소하고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했으며 정해져 있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뭐 뾰족한 대답은 없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 농민들을 기만하고 없이 여겼다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좀 더 각성하고 지난 그걸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은 우리 뭐 지역 주민 협의체를 이제 설립을 할 건데 지역 주민 협의체하고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고민해가면서 이런 용담댐이라든가 다른 뭐 섬진강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오늘 수자원공사 측이 나오지 않았다, 모시지 못했다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폭우 이후에도 계속된 태풍 때문에 현재 상황상 이제 참석 요청에 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그 래프팅 업체들 뭐 민원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임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결국은 물을 많이 빼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런. 한마디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 박사님. 그 하류 지역의 펜션이나 래프팅 업체에서의 민원 때문에 만약에 방류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물을 빼고 또 가두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하류 지역의 일부 그 래프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쭉 운영 상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2018년도 이후에 250m를 초과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 2018년도에는 250에서 254m, 2019년도에는 256에서 258m. 용담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258에서 259m를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운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 245m보다는 10m 이상을 더 채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용담댐에서 10m라고 하는 건 엄청난 물그릇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20년처럼 비가 많이 온 게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15m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258이나 259m라면 한 2m 정도만 차이를 남겨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왔으면 아마 더 큰 피해를 받겠죠. 아까부터 이제 그 내용을 계속 몇 번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서 공교롭게 2018년 이후에 용담댐이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뭐 전체적인 매뉴얼의 변화는 아닐 것이고 그 댐 운영자의 변화 때문일까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이제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2018년에요. 네. 그게 이제 통합 물관리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있던 이제 물 관리, 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예. 환경부에서 댐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 한국수자원공사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기관지 이전이 돼요. 네. 뭐 그게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동안 계속 댐을 관리해 왔기 해왔던 일을 하는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제한 수위가 홍수기 때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10m 이상 올라간 겁니다. 아까 이제 홍수기 제한 수위 이제 261.5m 이제 저도 외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용담댐도 아까 이제 손 의원님 말씀 따르면 이제 그 261.5m를 넘겨서 좀 운영을 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넘겨서 운영을 해도 일단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사항이 없습니까 따로? 그 환경부 규정, 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댐보 연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홍수기 때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운영해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제한 수위 이하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겼을 때의 어떤 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이른바 권고사항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용담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목적 댐들도 이번에 역시 그렇게 홍수기 제한 수위를 좀 넘겨서 운영했다는 지금 자료가 있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려 주셨는데 이번 이런 수해 책임 뭐 기상 이변으로 돌려야 될지 수자원공사 측의 얘기처럼 기록적인 기습적인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운영 때문에 발생한 일일지 뭐 어디에게 누구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세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손 의원님. 네. 이번에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방류로 인해서 하루 지역에 피해를 입힌 것은 그것은 댐 측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댐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와 그 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 댐 관리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참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규정에 뭐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서 그렇게 참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 댐 수자원공사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뭐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명백히 책임을 가려서 책임을 묻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것이 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임 위원장님. 예. 네, 저는 환경부에서도 책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 환경부에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사위원회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피해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이제 복구를 다 하고 이렇게 나면은 인재라는 것을 이제 덮고 이렇게 자기네들 이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조사보다도 피해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환경부에서도 거기서 조사를 해서 예. 이렇게 발표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저희들 편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 예. 배 박사님 뭐 같은 내용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한번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괴산댐에서 2017년도에 괴산댐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댐에서 일시적으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그 하류 지역에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예. 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댐에서 많은 물의 양을 일시로 방류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입을 수 있다. 예. 어디까지 침수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실은 알려줬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자체 책임일지 정부의 예.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댐에서 방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앞으로 닥쳤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댐의 수문을 갑자기 열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피해가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이제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았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에 급급하지 말고 피해가 봤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이 댐에서 방류를 해서 피해를 본 건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 위험한 지역에 가까이 살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예. 여기는 방류를 했을 때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서 그걸 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정보에 대한 공개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류 지역 자체가 이제 늘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저희 지역이 늘 그런 지역으로 이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나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무슨 상습 침수 지역 같은데 우선 땅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농민들 우는 사람은 뺨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시골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뺏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생각하는 자체도 수습하는 자체도 저는 이제 불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지존이신 분들이 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나 수자원공사 사장 같은 분들이 그것을 용기를 내서 한번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손 의원님. 네. 우리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동은 물론이고 무주, 금산, 옥천, 갈수기 때를 보면은 비가 와도 하천에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들이 듣기만 해도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좀 비가 오면은 물이 좀 보기 좋게 넘쳐 흘렀고 농업용수로 잘 쓸 수 있었고 수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용담댐을 건설하고 나서는 농업하기도 힘들 정도로 갈수기에 때는 물이 없어서 불편함을 예. 겪어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우기 때는 또 일시에 방류가 돼서 침수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에는 너무 없었기도 했고 또 우리 피해를 받은 이번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 전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아까 우리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참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해주고 홍수기 때 물을 이제 제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는 것이 다목적 댐의 건설 목적인데 댐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하류 지역 주민들은 더 그런 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예. 말씀이셨어요. 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 하류 지역의 이점이라든지 좀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있었다면 예. 어느 정도 이만침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 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이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은 참 유익하고 생활용수로 써서 좋겠지만 예. 용담댐은 저희들과 전혀 무관한 댐이었다. 오히려 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까지 좀 돌아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위원장님, 덧붙이신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차피 정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번 기회에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협의회도 설립을 해서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댐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도 관여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올해와 같은 이런 인재 사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주민 참여 협의회도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손 의원님.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은 제일 이제 시급한 것은 뭐 이번 피해 원인을 규명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참 근본적인 것을 뿌리를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완 장치라든지 또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류 지역에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뭐 하천이면 하천 또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의 법령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지원 대책 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얘기가 됐나요? 예, 일단 현재 이번 피해에 피해에 대한 뭐 전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그나마 좀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좀 위안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개개인의 피해는 뭐 좀 생업이 끊긴 거니까 예.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과수가 떠내려가고 더 이상 생산을 못 한다는 것은 뭐 참 끝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네. 또 정부에서 좀 그만한 상응한 보완책을 내놔야 될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책을 더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영동, 옥천, 또 금산, 무주까지 해서 4개군 범대책 추진위원회가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괴산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괴산댐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이제 손해보상을 좀 배상 소송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군 범대책 추진위원회 측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이 범대위에서 이제 뭐 물론 공공 부분에 대한 그런 복구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참 대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범대위의 주 기능이 지금은 우리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 개개인의 그 보상 문제 예. 그것을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하는 문제가 아주 주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 개개인의 보상 말씀하셨는데 임 위원장님 보실 때는 피해 보상 대책 어떤 것들을 더 좀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아까 지역협의체 약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금방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제 바람입니다만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무슨 뭐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만 좀 잠재워지면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의 뜻,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시위를 할 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 예.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 박사님이 홍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매년 이제 다가올 텐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걸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대책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괴산댐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주민들이 대책위를 수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 그때는 이제 수자원공사가 아니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이었는데 거기 찾아가서 시위도 하고 했지만 그 기관 쪽에서는 댐을 운영하는 기관 쪽에서는 사실은 잠재 소나기를 피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네,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런 시위라든지 그런 질책을
잠시만 참고 넘어가면 또 이건 잊혀지는 거고 또 관계자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댐 연계 운영 규정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이미 그렇게 있는데 하도록 돼 있군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이 이제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위협 환경청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위협청 국장이라든지 홍수통제소 뭐 등등에 있는 정부기관 분들, 그 다음에 5개 광역자치단체 담당 과장, 그리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은 다 배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댐의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댐과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협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현황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책임 규명을 하고 법적인 싸움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계산댐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적 싸움이 끝나지 않고 예.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협의회 안에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예.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운영협의회에 있는 청장이라든지 위협관리국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충청북도의 담당 과장님들은 2, 3년이면 바뀝니다. 이분들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홍수 관할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홍수만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디까지 잠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보험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등급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기관이 설립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홍수만 문제가 아니고 용담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당시 그 건립 목적이 새만금 지역에 예.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게 가장 주된 목적인 거죠. 대청호, 이게 금강 상류에 있지만 그걸 댐을 막아서 저쪽 수계를 넘어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새만금 지역에 이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문제지만 예. 갈수계 때 또는 가뭄 때 우리한테 내려줘야 될 물을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배분했을 예.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배분하는 것, 같은 예. 수계 내에서 물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항상 대청호가 녹조 문제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용담댐이 들어오고 나서 녹조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같이 보고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없죠.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더 많은 강우가 더 불규칙적으로 이제 내릴 거예요. 이제 올해 같은 이제 지속적인 강우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텐데 예. 이럴 때는 실시간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1시간 내지 1시간이나 3시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반나절 요 사이에 수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잘 알거든요. 현장 상황을. 예.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현장 주민들이 제보하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서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으로 댐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이제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뭐 맥락이 같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강우가 집중해서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예상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우리 하류 지역의 군수님들하고 의장님들, 이제 본대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뭐 당연한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이 범대위가 참 앞으로 기능할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 요번에 그 피해 보상을 위한 그런 단기적인 그런 것뿐만 예. 맞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물론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끝까지 좀 책임 있게 참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 연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잘 기후 변화와 이렇게 하류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뭐 내부적인 뭐 규약이라든지 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댐 하류 지역의 피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게 됩니다. 뭐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또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하고 같이 가름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위원장님부터. 예. 이번에 저희들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가지고 애를 많이 써주신 자원봉사자들, 또한 군인들, 학생들, 또 지역 업체들, 그리고 한 달여를 갖다가 출퇴근도 없이 고생하신 공무원들, 예. 그 물품 찬조를 해주신 고마우신 분들, 이제 한 달여가 지났지만은 늦었지만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마무리 발언 다. 예. 배 박사님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제 저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자꾸 제가 2017년도 개선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피해 주민들한테 지금 가장 힘든 건 무관심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많은 언론이라든지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힘을 내고 계속 싸울 수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 또한 사실 관심을 멀리한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책임이 규명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 행정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이 또 많은 분들께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님,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방류 피해를 입은 지가 벌써 오늘로서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향한 우리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향후에 어떤 일정이 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바람이 있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와 같이 좀 서로 잘 협의를 하고 예. 좀 소통을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예. 좀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좀 시기를 좀 빨리빨리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온 태풍 때문에 특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를 계기로 해서 수자원 관리에 여러 가지 미진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